이게 왜 중고차랑 관련이 있느냐? 이 화재 전과 후로 중고차 시세가 완전 달라졌습니다. 아예 딜러들이 전기차를 매집을 하지 않았고요. 또 판매했던 사람들도 전기차를 잘 팔지를 않았습니다. 물론 당연하게 전기차를 구매했던 사람들도 아예 없어졌습니다. 이게 보다 이익을 많이 준다니까 그렇게 모은 투자금을 들고 나르는 겁니다. 이게 폰지 사기의 전형적인 방법인데요. 이번에 중고차로 이 폰지 사기를 했다는 거죠. 업체 이름이 바로토라고. 근데 이 세 번째 사건이 좀 재밌는 게 어떤 거냐면 피해자가 캐피탈입니다. 캐피탈사 11개가 한 개의 중고차 상사에게 당한 피해 금액이 무려 자, 반갑습니다. 최 부장입니다. 오늘도 제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감사드립니다. 자, 오늘은 중고차 관련해서 대형 사건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저희가 아는 사기 사건이나 아니면 뭐 리스 폰지 사건 이런 걸 포함해서 또 캐피탈사가 중고차 업체에서 사기를 당했던 사건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얼마 전이었죠. 좀 안타깝지만 벤츠 전기차의 화재 사건도 있었고요. 뭐 이렇게 해서 대형 사건 사고 베스트 3를 한번 뽑아왔습니다. 오늘 재밌을 거니까 끝까지 한번 보여주십시오. 자, 첫 번째 사건은 인천 청라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입니다. 이때 화재가 났던 차량이 벤츠의 EQS라는 전기차죠. 전기 차량이 화재가 났다. 원인은 배터리 과열입니다.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폭발을 일으켜서 화재가 났는데 이 화재로 인해서 차량이 140대 정도가 전소가 됐거나 걸림 피해를 당했고요. 또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. 자, 원인이 이 배터리 폭발인데 진짜 불을 키웠던 실제 원인이 있습니다. 이게 전기차가 화재가 났건 내연기관차가 화재가 났건 아니 하이브리드 차가 화재가 났고 관계없이 아파트 지하에 있는 스프링클러가 미작동이 되었고 또 천장에 있는 소재가 가연성 소재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. 이것 때문에 전체 큰 피해를 입혔고요. 이게 왜 중고차랑 관련이 있느냐? 이 화재 전과 후로 중고차 시세가 완전 달라졌습니다. 아예 딜러들이 전기차를 매집을 하지 않았고요. 또 판매했던 사람들도 전기차를 잘 팔지를 않았습니다. 물론 당연하게 전기차를 구매했던 사람들도 아예 없어졌습니다. 이게 8월달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한 11월, 12월까지도 그 영향이 있었거든요. 근데 12월달에 전기차 판매율을 좀 보니까 중고차로도 굉장히 좀 활발해지는 느낌입니다. 물론 테슬라 같은 일부 차종에 한해서 약간 활발해진 느낌인데 내년 정도 되면은 아마 회복이 전체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두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요. 자, 두 번째 사건은 유명 개그맨이 연루됐던 중고차 폰지 사기였습니다. 폰지 사기가 어떤 건지 다 아십니까? 예를 들어서 누군가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투자금에 대한 이익을 줘야 되잖아요. 근데 그 이익금을 다른 사람의 투자금의 일부로 돌려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계속 투자만 받고 그 이익금을 계속 돌려막다 보니까 소문이 나요. 굉장히 좋은 상품이 있는데 수익금이 굉장히 많더라. 그럼 다른 사람들도 너도 다 투자를 하겠죠. 다른 것보다 이익금을 많이 준다니까 그렇게 모은 투자금을 들고 나르는 겁니다. 이게 폰지 사기의 전형적인 방법인데요. 이번에 중고차로 이 폰지 사기를 했다는 거죠. 업체 이름이 바로토라고 굉장히 큰 중고차 업체에서 리스 사기를 했다는 겁니다. 그 전에 중고차 리스부터 한번 설명드릴게요. 자, 이 중고차 리스가 어떤 거냐면 월세 개념입니다. 보증금을 어느 정도 걸고 월에 얼마씩 내서 차를 빌려 타는 거죠. 명의는 내 게 아닙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보증금을 좀 많이 내라. 그러면 내가 획기적으로 월세를 낮춰주겠다. 이렇게 해서 피해자들을 모집합니다. 이렇게 모집한 피해자가 2,500명 정도 되고요. 실제 피해 금액은 약 85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. 이 사건이 2024년 올해 10월 30일 정도에 검찰로 송치가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사기를 쳤던 일당들이 약 40명 정도 된다 하고요. 불구속 상태로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된 사건이고요. 아직 결론은 나지가 않았습니다. 근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명 개그맨이 연루가 됐다는 의혹이 발생했죠. 자, 중고차 리스 폰지 사기 사건인데 결국 피해자들은 이 유명 개그맨을 보고 계약을 한 사람도 있었겠죠. 자기는 물론 아니라고 하는데 분명히 계약 관련해서 자기가 했던 얘기도 아마 증언으로 나왔을 겁니다. 그런 증언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도 적잖게 연루가 되어 있지 않나 라고 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고차를 리스로 구입하거나 아니면 할부로 구입하거나 현금 주고 구입하거나 다 관계없이 일반적인 시세보다 싸거나 아니면 획기적으로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뭐 리스료를 내게 해주겠다 라고 굉장히 꿀발린 말로 얘기를 하면은
우선 의심부터 해야 됩니다. 이 2,500명이나 되는 피해자와 850억이나 되는 이 피해 금액이 어디서 발생했겠습니까? 그죠? 물론 사기친 놈들이 가장 나쁜 놈들이지만 어느 정도 시세가 있으니까 남들이 얘기했던 이런 폰지 사기 비슷한 게 혹시 나에게도 온다 그러면 의심부터 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. 자, 다음 세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요. 중고차 사기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겠죠. 뭐 3자 사기가 대표적인 사기고요. 또는 중고차를 매입할 때 계약금부터 받고 나중에 뭐 소송이 걸린다거나 이런 매입 사기도 있습니다. 근데 이 세 번째 사건이 좀 재밌는 게 어떤 거냐면 피해자가 캐피탈입니다. 캐피탈사 11개가 한 개의 중고차 상사에게 당한 피해 금액이 무려 127억 원이나 됩니다. 이 사기에 동원됐던 차량 대수만 230여 대 되고요. 굉장히 스케일이 크죠. 이 사기를 쳤던 상사에서 어떻게 캐피탈의 사기를 쳤냐면요. 굉장히 싼 차들, 그러니까 시세보다 싸겠죠. 주행거리가 많거나 사고가 있거나 그런 하자가 있는 차들을 굉장히 싸게 모집을 합니다. 230여 대를. 그런 다음에 이 차량들로 대출을 일으키는 거예요. 대출의 명의를 빌려줬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, 또는 상사에서 재고금융이라고 차를 매입할 때 캐피탈에서 일정한 금액을 빌려 쓰거든요. 그렇게 해서 재고금융도 좀 받았다고 합니다. 근데 이렇게 싸게 매입한 차량들을 대출을 일으킬 때는 그냥 정상적인 가격으로 다 대출을 일으키는 겁니다. 그 차익금이 굉장하겠죠. 뭐 100만 원, 200만 원짜리는 소소하겠지만 5천만 원, 6천만 원 또는 1억에 가까운 큰 차들은 뭐 2, 3천만 원의 차를 매입해서 뭐 7, 8천만 원의 차를 판다. 이 정도의 갭 차이가 나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피해 금액이 127억 원이나 됐다고 합니다. 아마도 이 중고차 상사에서는 이런 맹점을 이용했을 겁니다. 근데 이번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어떤 맹점을 이용했냐면 싸게 매입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캐피탈사에서는 차량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연식과 옵션, 차종만 보고 차량의 금액을 결정한단 말이에요. 그게 DB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차량 금액이 다 정해집니다. 시세에는 관계없어요. 그냥 일반적인 시세대로 돈을 다 빌려준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상사들은 굉장히 싸게 매입하더라도 차량 대출 한도는 굉장히 높게 나온다는 맹점을 이용해서 이런 대출 행각을 벌였습니다. 자,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캐피탈사에서는 이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는 상사의 재고금융에 태클을 걸기 시작했습니다. 100%의 금액을 안 빌려주고 한 70%만 빌려주고 또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전액을 다 상환하게 하고 또 주행거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능 기록부나 아니면 전손 처리됐던 차량들, 그러니까 시세보다 싼 차량들이 있나 없나 잘 살펴가면서 돈을 빌려주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캐피탈사를 대상으로 한 중고차 상사의 사기 행각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. 이건 좀 재밌죠. 그래서 올해에는 일반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기를 치려면은 이런 캐피탈사를 대상으로 사기를 쳤던 이런 대형 중고차 사기 사건도 있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요. 자잘하게 여러 사건 사고가 많았지만 제가 뽑기에는 아까 EQS 화재 사건이랑 그 다음에 유명 연예인이 연루된 중고차 폰지 사기 사건, 또 마지막으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캐피탈사가 피해를 봤던 사기 사건까지 제가 4가지를 뽑아봤는데 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다음번에 제가 영상으로 제작할 게 이제 3자 사기 사건입니다. 3자 사기라 하면은 누군가가 어떤 물건을 거래할 때 파는 사람, 사는 사람 이에 한 명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사기꾼이 중간에 돈을 어떻게 가로채는지, 특히 중고차를 거래할 때 이 3자 사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피해를 보고 어떻게 피해를 방지할지 요거 영상 제작할 거니까 한번 관심 가져서 아직 구독하기 안 눌러주신 분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이번 영상 괜찮았다면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차파는 최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